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일 도쿄에서 533명, 카나가와 197명, 사이타마 151명, 치바 82명, 오사카 386명, 아이치 195명, 효고 172명, 홋카이도 20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5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만 5,96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5만 6,68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11명, 오사카에서 8명, 카나가와에서 6명, 효고에서 3명 등 총 3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261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274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3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3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8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4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07명으로 전체의 약 39%, 40대에서 50대는 총 170명으로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60명, 직장 내 감염이 1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9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남성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5명 감소한 54명, 입원 환자는 56명 증가한 1,68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2,344명, 누적 사망자 수는 50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중증 환자 수는 497명, 연일 과거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일 저녁 오사카의 상징 중 하나인 스텐카쿠에는 처음으로 빨간불이 점등되었습니다. 이 불은 오사카 부민들에게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날 오사카의 감염자 수는 386명, 중증 환자는 136명으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감염자 수의 증가로 인해 중증자 수의 증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병상의 사용률은 66%로 적신호 기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운영 가능한 병상 수로 계산할 경우 사용률은 82.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まさにこの赤信号をつけるべきタイミング、医療における非常事態宣言と言えるようなそういう状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この重症者というのは後から増えてくるという傾向もありますので、70% に達するのはもうほぼ間違いない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 오사카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부민에 대해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키타구와 추오구에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단축도 15일까지 연장합니다.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은 많지 않다고 보고 분산 등교나 단축 수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国におけるステージ4の基準に達し、そして緊急事態宣言というのも十分これはあり得る状況にもなってきます。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료 관계자는 本当はもう少し早く出してもらってもよかったのかなという気はします。やはりこれだけ感染者が増えると当然重症者も増えるわけです。まだ感染者のピークがまだどこかわからない。だからまだ油断は全くできない。 이날 533명의 감염이 확인된 도쿄에서는 지식인도 포함한 모니터링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 상황을 나타내는 경계도는 2주 전부터 최고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極めて深刻な状況になる前に感染拡大の防止策を早急に講じ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 이날 도쿄의 중증 환자 수는 54명으로 전날보다 5명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리스크가 높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감염은 과거 최다인 89명이었습니다. このように重症化リスクの高い65歳以上の新規の陽性者数がこれが4週連続して増加しております。 한편 의료 제공 체제의 경계 수준은 위에서 두 번째, 오렌지색의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중등증 이상 환자의 입원 조정도 난항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코이케 지사는 これまでもお伝えしているように2640床確保しておりますが、これを3000床に拡充してまいります。今まさにこの準備をして、そして安心安全の場を確保していく、またそこに対して必要な人材についてもしっかりと確保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197명의 감염이 확인된 카나가와현은 요코하마시와 카와사키시로 지역을 한정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요청하며 기간은 7일에서 17일까지, 협력한 점포에는 2만 엔의 협력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神奈川はちょっと出遅れた、その分では出遅れた感じはありますが、それでなんとかですね、この感染拡大をここで食い止めてピークアウトしたいなと願うばかりでありますね。 스가 총리는 이날 저녁 感染防止策を大前提としつつ、GoToトラベル事業を延長し、感染状況や旅行需要の回復の状況を踏まえながら運用を行っています。 고트 트래블의 연장을 정식으로 표명하고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조제도의 창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의 감염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4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파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로 사정 청취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밤에 아베 총리 후원회가 주최한 저녁 식사 비용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夕食会の会費は参加者の自己負担で支払われており、安倍晋三後援会としての収入支出は一切ないことから、政治資金収支報告書への記載は必要ないものでございます。 저녁 식사의 참가자들은 한 명당 5,000엔의 회비를 자기 부담했다고 설명했던 아베 전 총리이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실제 비용과 총액과의 차액은 지난해까지 5년간 총액 800만엔 이상에 이르렀으며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한 사실을 나타내는 영수증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자민당 간부들은 본인에게 임의 청취 요청을 비서만 입건할 수는 없다는 것인가? 정권으로의 영향은 관계없어요. 아베 씨 본인은 몰랐으니까. 이렇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측이 만찬 비용 일부를 보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등의 미기재나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된 유권자의 기부에 저촉되게 됩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미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에게 임의로 사정 청취를 하였습니다. 任意の事情聴取を要請したという事実は極めて重いと考えます。国会の招致にも安倍前総理はすぐに応じるべきだと。1年間にわたって、安倍前総理が国会で嘘の答弁をし続けてきたと。証人喚問がどうしても必要だと。 아베 사무실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의 투어에 2번 참석한 남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田舎の私たちは非常に単純な思いでみんな言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ご案内いただいたから東京に行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けどね。安倍さんご自身がまずどこまでご存知やったのかな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問題は。別に秘書さんに罪をかぶせようというわけはないんやけれども、お任せして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しね。その辺で不手際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 현재까지 도쿄지검 특수부의 임의 사정 청취 요청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아베 전 총리. 임의 사정 청취는 5일 폐회하는 임시국회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의 주도정책 휴대폰 요금이나 이에 통신사 NTT 도코모가 3대 통신사 중 가장 최저가인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하였습니다. 新プランの名前はアハモと言います。そして価格は2980円毎月です。これは期間限定ではなくてもうずっとこの料金でお使いいただきます。 NTT 도코모는 이날 요금 체계를 재검토한 통신량 20GB에 월 2,980엔의 새로운 요금제를 내년 3월부터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KDDI나 소프트뱅크가 10월에 발표한 새로운 요금제보다도 저렴한 가격 설정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도코모의 약점으로 불리는 20대 젊은 층이 주 타겟으로 계약 절차도 전용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타케다 총무상이 종종 발언하였습니다. 安くなったということをやはり利用者の方々が実感をしていただかなくては全く意味がない。全く国民生活に還元しようとしない。こうした姿勢が果たして国民から納得を得られるかっていう問題。 이번 신요금제는 이러한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에 응한 형태로 NTT 도코모는 기존 요금제에 대해서도 인하의 뜻을 밝혔습니다. お得感があるような料金に見直していくと、料金は下がらないとお得になりませんので、下がるという方向で考えています。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各事業者がそれぞれ創意工夫を凝らしながらまた切磋琢磨をしていただいて結果として国民利用者にとってですね
安くて分かりやすくて納得感のある料金やサービスが早期に実現されていくことを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관람 티켓의 환불이 약 81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티켓은 마라톤 개최지 변경에 대한 환불분을 제외하고 약 445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가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희망자에 대해 환불을 접수한 결과 약 81만 장의 티켓이 환불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판매된 전체 올림픽 티켓의 약 18%가 됩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계속 표를 가지고 있는 80% 이상이 내년 대회 개최를 기대해주고 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환불 금액 반환은 12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회의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1,000억엔 규모로 예상되는 코로나19 감염 대책의 추가 비용은 정부와 도쿄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2,000억엔으로 추산된 연기에 따른 추가 경비는 대회 조직위와 도쿄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정부를 포함한 3자회담을 통해 분담 비율의 큰 틀을 결정할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030년대 중반에 국내 휘발유차의 신차 판매를 중지하는 목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에 판매될 신차 중 휘발유차의 비율을 30%에서 50%로 낮추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휘발유차는 작년에 판매된 신차의 약 6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가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제로의 방침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정부가 2030년대 중반에 신차를 모두 전동으로 하여 휘발유차를 없애는 목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동의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로 움직이는 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 차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연내라도 정식으로 목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일 현재 추계로 1396만 명으로 전월보다 73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도쿄 1극 집중이라고도 불리며 올해 5월 도쿄의 인구는 처음으로 1400만 명을 넘어섰으나 6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며 8월 이후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23구에서 전달보다 7700여 명, 0.08% 감소한 한편 시에서는 485명, 0.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도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은 도내로 전입한 사람보다 2,900여 명 많아 전출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출 초과도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코로나의 계기로 텔레워크가 정착하고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 빠져나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도쿄 1극 집중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며 향후도 이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